자, 이제 주목 2기업입니다. 오늘은 퀄컴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 칩을 설계를 해서 제조하는 파운드리 업체, 뭐 TSMC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맡기는 그런 회사가 퀄컴입니다. 주가 8% 급락을 했어요.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었는데 뭔가 실적 안 좋았나 보다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도이치뱅크의 로스 시모 애널리스트가 퀄컴 아무래도 스마트폰 요 반도체 칩이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시장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업황 순환 측면에서의 부진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얘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중립으로 낮춰버렸고요. 목표 주가를 한 $10 정도 낮췄습니다. 종전 130에서 120달러로 한 7.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1%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가격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좀 찾아볼게요. 자, 먼저 퀄컴 어떤 회사인지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85년에 설립된 스마트폰, 이 휴대폰용 반도체 칩 설계 업체입니다. 애플이 주요 고객입니다. 퀄컴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애플의 이 5G 모뎀 칩 등을 많이 공급을 해왔었는데 애플이 이 반도체 독립을 약간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5G 모뎀 칩 스스로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그게 한동안 퀄컴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퀄컴에서 사고는 있는데 퀄컴에서도 아마 뭐 2024년에는 뭐 2025년에는 애플로 가던 요 모뎀칩 매출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비중 이걸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또 핵심 주요 고객이 중국의 화웨이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중국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경제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기업 소개하면서 뭐 요거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스마트폰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업황에 너무 예민해지니 이제 사업을 조금씩 다각화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한 칩, 뭐 요것도 하나 하고 자동차용, 그래서 특히나 뭐 자율주행 관련 뭐 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장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계속 또 넓히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2023 회계연도의 3분기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용을 잠깐 저희가 좀 보고 가야 뒷 내용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매출 전년 대비 23% 감소하면서 예상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한 6천억 달러 정도 6천만 달러, 그죠? 6천만 달러 정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나 이 휴대폰 부문이 예상을 한 5천만 달러 정도 밑돌았으니까 요 예상하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 부문이었다라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조정 EPS는 다행히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요. 요 조정 그냥 빼버리고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게 조정인데 빼고 실질적으로 얘들의 순이익을 딱 봤더니 전년 대비 거의 52% 급감을 했더라고요. 지금 마진도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매출 가이던스를 81억에서 89억 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중간값 약 85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시장 예상이 87억 달러였으니까 예상 밑돌았습니다. 우리 3분기에도 별로였는데 4분기는 더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1.8에서 2달러 제시를 했는데 아마 한 3분기 정도 수준쯤 나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전년과 비교를 하면 4분기 그러니까 전년도의 4분기와 비교를 하면 한 39% 정도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적 계속
별로일 거야를 그냥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의 예상 1.92달러를 조금 밑도는 수준.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조금 우려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죠? 3분기 실적도 그랬는데 4분기 실적은 뭐 또 더 안 좋다, 계속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의 역풍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휴대폰 업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너무 더디어,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실적이 조금 타격을 받고 있어라고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럼 도이치뱅크의 의견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 압박이 이제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퀄컴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얘들이 이제 핵심이 스마트폰 반도체니까 이게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게 그럼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 이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들고 뭐 사물 인터넷 반도체도 만들고 이러는데, 요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부문의 역풍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게 단순히 업황 사이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점점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5G 이후 새로운 동력이 소강 국면이다. 뭐 5G 뭐 모뎀칩이든 뭐 관련된 것들이 막 매출이 막 빵빵 터지고 있으면 이제 그다음 후속타가 뭔가 또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뒤에 뭐가 안 보여라는 거죠. 그리고 퀄컴의 주요 고객이 애플과 중국 화웨이 등인데, 요 고객들을 계속해서 얘가 유지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너무 커지고 있다. 뭔가 좀, 그죠? 이게 단순히 업황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 내용 보면 좀 불안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애널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마트폰 부문에 대해서는 그럼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제품 다각화, 요거는 어떻게 볼까? 그래, 제품 다각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표현을 썼어요. 노력하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은 한다. 그런데 산업용 저가형 칩으로 만들고 있는 요 사물 인터넷 부문, 요게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뭐 이게 뭐 성장하려는 뭐가 안 보여. 두 번째, 자율주행차용 칩과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동차 부문도 뭔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압박에 직면을 하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또 다 안 좋다는 거죠. 핵심 사업 부문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용, 뭐 기타 스마트 장치용 요걸 다 같이 판매하는 게 요 QCT 부문인데, 이게 다 안 좋으니까 이쪽 매출 감소가 이번 실적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좀 나왔었어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두 가지 투기 다 별로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익 성장을 주도할 이 촉매제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건들고 있는데요. 퀄컴의 5년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한 14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얘들 퍼가 한 14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성장을 한다라고 치면 이 멀티플을 더 높여주면서 적정 주가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할 텐데, 5년 평균이 14배야. 지금 14배야. 근데 이익 성장할 뭔가 촉매제가 없어서 그냥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 무슨 내가 목표가를 높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지금 추가 상승 여력 1%, 그냥 지금 주가가 땡이야 라고 하는 게 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요 애널리스트는요. 자, 그럼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퀄컴은 작년부터 이제 뭐 애플이 아마 떠나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금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40% 하락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올 들어서 한 7.5% 이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좀 먼 상황이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33명이 퀄컴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21명, 그래도 64%는 매수 의견이네요. 그죠?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은 평균 목표 주가가 137.65달러니까 한 16%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조금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물론
요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는 목표 주가 지금 95달러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최악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은 신중하게 이제 보기 시작한,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뭐 그런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애널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